1916년 7월 부다페스트 외곽 칭코타의 한 빈집에서 집주인이 금속 드럼통 7개를 발견합니다. 세입자가 2년 전 전쟁에 나간 뒤 비어있던 집이었습니다. 통에서 냄새가 났고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수사관이 통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알코올에 담긴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집과 마당을 뒤진 결과 확인된 시신은 24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던 남자는 이미 2년 전에 그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입니다. 그의 이름은 벨라키스입니다. 1900년경부터 칭코타에 살았고 직업은 양철공이었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일을 했다는 점은 나중에 이 사건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가 쓴 통은 직접 만들거나 손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했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만 몇 해 지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떠났다고 그가 말했고 그 뒤로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를 다시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통에 알코올을 채워 들여놓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이웃이 물으면 전쟁이 날 것 같아 휘발유를 비축하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몇 해 뒤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대답은 오히려 앞을 내다본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칭코타는 당시 부다페스트에 편입되기 전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시내에서 기차로 30분 거리였고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값싼 방을 찾아 들어오는 외곽이었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많되 서로를 오래 알지는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헝가리에서 연료를 사서 모아두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통이 늘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통들이 열린 것은 그가 떠나고 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가 사람을 만난 방법은 신문 광고였습니다. 부다페스트 신문에 혼인란에 광고를 냈고 답장이 오면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자기를 호라비이자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대개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도시로 나와 일하다 가족과 연이 끊긴 사람, 남편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지 단계에서 돈 이야기가 나왔고 만나기로 한 날 그들은 가진 것을 정리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찾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편지는 여러 통이 오갔습니다. 그는 답장을 성실하게 썼고 상대가 걱정할 만한 것을 미리 정리해줬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나온 편지 뭉치를 보면 같은 문장이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쓰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순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몇 건은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실제로 그를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여성이 자기 집에 왔다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답했고 조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1914년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는 징집됩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마당의 통도 그대로였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건은 그의 손을 떠나 기록의 문제가 됩니다. 전쟁 중 헝가리의 행정 기록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부대가 재편되고 명부가 옮겨지고 사망자와 실종자가 뒤섞였습니다. 사람이 사라져도 그것이 전사인지 탈영인지 행정착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문제였습니다. 벨라키스는 헝가리에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의 병사가 여러 명 있었고 그중 누가 누구인지 대조할 방법이 그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1915년 세르비아 전선에서 티푸스로 사망한 벨라키스라는 병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 사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 하나로 사건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된 시신은 24구, 발견 시점은 그가 떠난 지 2년 뒤입니다. 1916년 여름통이 열린 뒤에야 부다페스트 경찰이 이 사건을 맡습니다. 수사반장이 집을 다시 뒤졌고 편지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가 주고받은 편지, 광고를 오린 신문 조각, 그리고 이름들이 적힌 목록이었습니다. 그 자료로 경찰은 그가 접촉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통에서 나온 24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편지만 남았습니다. 경찰은 편지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조할 자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이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았고 도시로 올라온 사람은 고향 기록에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2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기억은 흐려져 있었고 이웃 상당수는 전쟁으로 마을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찾아야 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미해결로 남은 이유는 그가 특별히 잘 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찾기 시작했을 때 그를 특정할 수 있는 기록 체계가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를 봤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봤다. 국경 근처에서 봤다. 나중에는 미국에서 봤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려면 대조할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의 사진과 신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지문 제도가 헝가리에 자리 잡기 전이기도 했습니다. 목격담이 이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헝가리 신문에 크게 실렸고 통에서 나온 숫자가 사람들 사이에 오래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낯선 중년 남자를 보고 그를 떠올린 사람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범인을 놓친 사건이라기보다 범인을 특정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한 사건입니다. 재판도 판결도 없습니다. 체포도, 재판도, 판결도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통에서 나온 숫자뿐입니다. 칭코타의 그 집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부다페스트에 편입된 주택가입니다. 사건을 기억하는 표지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헝가리에서 오래 이야기되는 이유는 규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결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습니다. 전쟁이 사람을 죽이고 기록을 지우는 동안 한 사람이 그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특별히 영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기 헝가리에서 사람 하나를 특정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드럼통이 열렸을 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